자, 요거 하나 설명하고 쉬었다 갈게. 1번 유형만 합시다. 자, 개수 비교법은 양쪽을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서 x세제곱은 x세제곱과 같고 x제곱은 x제곱과 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서로 같다. 원래는 전개를 1단원에서는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원이 나아갈수록 조금 빠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까? 일단 얘를 전개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확실하게 좌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개수가 세제곱과 상수항이 존재하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세제곱을 봤더니 이렇게 전개한 게 세제곱이네. 아, 쓰잘데기 없었네. 쓸모가 없네. 그럼 두 번째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36이래.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나와야 되네, 그치? 네. 그러면 C 값은 뭐가 되는 거니? 3. 여기 C 3. 그래서 여기다 3을 적어 놓을게. 같이 적으시고. 와, 그런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이용할 게 없는데 x제곱의 개수가 a고 여기 x의 개수는 b고 전혀 a, b를 따로 구할 수가 없지 않니? 아니요. 저 x의 개수가 0. 그렇죠. 차수를 내린 차수를 봤는데 갑자기 x의 1차가 없어. 그럼 x의 1차는 0이어야 되네. 그럼 x의 1차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x가 되지. 네. 그럼 난 마이너스 12만 적을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3b가 되겠네, 그지? 그럼 이 두 개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 그럼 b 값은 뭐로 결정나니? 4. 오케이. 난 이렇게 칠판 판서를 못해서 숫자가 좀 이상하다. 이쪽으로 할게. 자, 그러면 우리는 좌변이 모든 숫자가 다 밝혀졌으니까 우변에 있는 제곱의 개수를 봐야 되겠죠? 자, 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x제곱이 되네? 아, 그럼 a 값은 얼마다? 7. 그렇지, 7.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답은 얼마입니까? 1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네. 괜찮죠? 네. 좋았어, 좋았어. 아, 배고프지 왜? 저도요. 겨울인데. 예전에 고3 애들이 겨울 되면 저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에 붕어빵을 엄청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붕어빵 사도 돼요? 이러면 거기 이제 너희처럼 은행주 이렇게만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 인원은 7명인데 6개 학교가 있어. 다 달라, 얘가. 너희도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왜? 1지망에 꼭 붙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몇 지망이 될지도 모르잖아. 전에 그 고3의 한 명 중에 여학생은 6지망인 숭신여고가 돼가지고 여기서 막 울었어. 너희들 난 여기 주변에 학교의 그 시험 난이도는 알지만 학교 뭐 평이나 이런 걸 모르거든. 내가 여기 안 사니까. 숭신여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 좀 많이. 좀 많이 안 좋아? 어떤 의미로? 성녀하고 숭신여고가 있는데 굳이 숭신을 가지 않는. 성남여고 애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숭신여고 애들이 좀 적긴 했었거든? 근데 거기는 아이패드 주잖아. 근데 성녀가 좀 자유롭다 해야 되나? 그때 애들이 숭신여고 애들이 항상 이거 녹음보는데 녹화되면 안 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교장, 교감 막 씹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교장쌤 욕하고 싶으면 은행주 모아야 되는데. 지금. 대놓고 해라, 나한테. 진짜요? 이제 2학년 되면 딱 들어오면서 준호야 안녕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난 3학년 때. 3학년 때 꼭 해야 된다? 네. 나 그거 3학년 때는 허용할 수 있어. 고3은 절대 건드리지 않거든. 그래요? 자. 바지 벗고. 진짜, 씨. 눈에 띄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 K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저 등식은 어떻다?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푸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어. 항등식은. 묻지 마. 이렇게 할게. 두 종류. 이렇게 할게. 이상한 데서 빵 터진다, 쟤. 한이는. 자, 한 30분 동안 한이는 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조증. 내가 처음 너희 반 맡았을 때 한 일주일 지났으니까 한이 저랬잖아, 그치?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라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K가 있는 부분을 묶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부분을 묶었을 때 는 0 하면서 요 부분이 0이다, 요 부분이 0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과정이네, 그치? 요건 우리 방정식 할 때도 많이 했다, 그치? 뭐 방정식, 부등식 마찬가지. 자, 그러면 K가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X 그 다음에 여기 있네, 그치?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K니까 작게 적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됐네, 그치? 그럼 K가 없는 부분은 전개했을 때 뭐니?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그럼 항상 요거는 요렇게 푸는 법칙이다. 그래서 여기서 X 값이 뭐가 튀어나오니? 마이너스 3이네. 그럼 X 값을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넘기면 4, 마이너스 4Y가 4니까 Y는 마이너스 1. 그럼 두 개 더하면 답은 2번.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을 항등식이 나왔을 때 법칙을 외워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서술형을 요구하면 보통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적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또 생각을 해보자고. 항등식이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냐? 미지수를 우리가 XY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으니까 K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없겠네. 딱 봐. K에 뭐 집어넣어볼까? 0. 루트 4. K에 K에 0 집어넣으면 얘 0 되지. 그럼 마이너스 2X만 남겠네? 0 집어넣으면 얘 0 되지. 여기 0 집어넣으면 뭐 남니? 마이너스 6 되면서 는 0이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바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3으로 튀어나왔대.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Y를 구하려면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은 0. 이렇게 하면 Y값도 나오는 거야. 이런 방법도 서술형을 써도 감점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그렇지만 보통은 이거 저거로 해도 절대로 감점을 당하지 않는데 어떤 학교는 딱 정해놨어. 1단계, 그 서술형 답지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1단계 이걸 적어야 되고 2단계 이걸 적으면 2점, 3단계 답을 내면 3점 해서 합쳐서 뭐 7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렇게 적으면 답만 맞았네? 1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정말 억울하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는 기준표를 만들어 놨어. 이거대로 해야 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시험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번 유형이 얼추 된 것 같지만 끝난 건 아니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할게. 빨리 고3돼야겠다. 와. 이상이 알겠어요. 임차에 가는 거였어요, 저는. 자, 177번, 176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것들도 해야 되는데 179번은 너희가 조금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 2단원을 새로 시작하니까 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물론 상수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뭐 px 자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2차식이래. 그래서 px를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거는 상수항만 알지 1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도 모른다. 그래서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이렇게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x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양변 개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푸시오라는 건데, 원래는 이 문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왜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니까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뭐 p 몇은 몇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두 개만 더 찾아내면은 a, b 연립을 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안 찾아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좌변 ax의 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1 얘를 제곱한 식. 그 다음에 우변 요 x 있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다 x제곱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되겠니?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얘 전개에서 개수 비교법으로 A, B를 찾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 A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집에서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 물론 전개해보다 보면 필요한 부분만 딱 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발생할 거야. 좀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라고 나와 있는 180번. 여기 원래 조금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유형조차 179번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거고, 180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야. 물론 여기 중요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뭐 그냥 냅둘 건데, 그래도 기출이라고 한번 좀 적어 놓자, 이거. 나중에 다른 반 영상을 통해서 정석 방법으로 한번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자,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저 분수로 되어 있는 값이, 뭐, xy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일정한 값이 무조건 튀어나오겠대. 자, 근데 이렇게 분수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풀 때, 물론 xy에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 상수항을 봐봐. 절대값을 씌웠을 때 분모의 숫자가 분자의 숫자보다 더 작죠?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1에다가 뭘 곱하면 5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했네. 항상 같은 비율이 분모 분자가 같은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0이 되네. 그게 분자인 마이너스 b하고 같다. 그래서 b 값은 10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 분모에 있는 x의 개수가 뭐니? 3이지.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게 분자에 있는 x의 개수인 a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은 바로 3번이라고 진짜 2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얘가 객관식을 풀 때 푸는 방법이야. 근데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빠른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는. 네. 민준이가 책을 사야 돼요? 네. 이거? 네. 학원에 학원에 남는데 쓸래? 네. 이걸 사 그러면 학원에서 사는 걸로. 네. 오케이. 잘 됐다. 오. 학원에서 사면 두 배로 내야 그럼 되고요. 전 지금 몇 달이에요? 여기다, 자, 바로. 그건 뭐, 그래도 얼마 많이 필기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네. 자, 요거 페이지 펴시고, 그게 1권이고, 여기 2권도 있거든? 네. 근데 2권은 다 여기다 모아놓을게. 아, 네. 왜냐면 이게 또 잊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다 모아놓을게. 그리고 혹시나 다니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 갈 수도 있죠? 그때는 나한테 와서 요걸 받아가야 돼. 학원 끝난 다음에 이거 이제 못 받아요. 이거? 네. 그쪽 쌤한테 얘기해. 네. 소세지 사다 주세요, 이렇게.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 물론 나랑 여기를 다니면 고3까지 쭉 끝날 때까지 갈 거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다가, 저놈 마음에 안 든다. 얘처럼, 이준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다른 학원을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 나한테 와서 이거, 그냥, 선생님 이제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원으로 갈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돼. 책 받아야겠네. 그래서 책 받고, 요거에 대한 답지도 받아서 가면 되잖아, 그지? 할때 소세지. 소세지 한 움큼 가지고, 쭈퍼춥스도 한 움큼 가져가. 통 가져가면 안 되냐? 통 가져가? 뭐야? 됐네. 자, 프로젝트로 학원 기물은 안 돼. 학원 지났을 때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 46페이지에 있는, 자, 똑같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데,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대입하여 문제를 푸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인수로 가지는, 각 항에서 인수를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 만약에 어떤 식에 이렇게 될 때, x 플러스 1 돼 있고, 만약에 뭐, gx? 는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대. 여기에 A에 관한 식과 B에 관한 식이 미지수가 있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x값 0을 대입하고 그러면 쭉 ab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가지고 b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럼 이거 연립해가지고 a값하고 b값을 이렇게 구합시다 라고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저렇게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풀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184페이지가 되겠네. 184번. 자, 184번을 봤더니 우리는 조금 전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우변에 AB에 관한 식이 나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식에서 어떤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해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어떤 숫자가 눈에 띕니까? 1. 그렇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같이 필기하시고. 자, 그러면 좌변에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다 뭐가 되는 거니? 0. 그렇지. 0이 되는 거네. 그러면 우변에 1을 집어넣었더니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식이 첫 번째가 나오죠? 네. 자, 그럼 됐고. 두 번째. 그럼 얘를 만드는 값은 0을 만드는 값은? 풀마 루트 3이 존재하네.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얘는 지금 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x라는 제곱 대신에 그냥 3을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네. 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좌변은 다시 0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좌변이 0이 되는 거고 x제곱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 4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9 플러스 4a 플러스 b. 그래서 얘 연립해서 a 값 구하고 b 값을 찾아주시오라는 여기까지가 아까 전에 설명이었고, 만약에 여기서 a, b 값이 그냥 바로 구하자. 요식에서 요식을 빼면 b 사라지고 2a 플러스 8 은 0.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넘기면 b 값은 3 이렇게 나왔네, 그지? 그러면 온전한 식이 완성이 됐네. 보통은 여기서 a, b 구했으면 a, b를 더하시오 또는 빼시오 요까지만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a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요구하는 P3을 구하래. P3을 구하라는 것은 시호야, 억지로 이렇게 하면서 하품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눈물 나잖아. 억지로 참으니까. 그냥 대놓고 해. 소리는 지르지 말아야지. 수업을 안 돼. 그냥 하다가 한이처럼 딱 들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죽을래? 네가 그렇게 아프면 원래? 아니잖아. 자, 그러면 P3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또 뭐 집어넣어야 되니? 3. 그렇지.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2 곱하기 얼마가 되니? 3 곱하기 86. 6 곱하기 P3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지? 네. 괜찮습니까? 네. 우변에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81 마이너스 9, 4, 36 플러스 3 이렇게 되면서 요식에서 P3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구나.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치는 문제라서 얘도 생각보다 눈에 많이 띄었던 문제 같아.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배고픈데? 저도요. 답이 나오니? 네. 왠지 얘 가까이 가면 때릴 것 같다, 이제. 왜요? 야, 그래도 여태까지 나를 때리는 학생은 없다. 근데 준호야? 이렇게 한 학생은 있다. 진짜요? 고3 때. 그래요? 그래서 문자로 내가, 문자만 할 때도 걔는 뭐라면, 요번에는 이 책을 가져야 돼? 막, 이런다? 답을 보낼 때도. 반말하는 학생이 있었어. 물론 재미로 하겠지만, 그래도 허용은 해줬지. 고3 때요? 중3 때는 안 됐나요? 안 되지. 내가 고3만 허용해준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형이 나오는데 187번 한 번 더 가볼게. 레벨 2 교육청 2020년도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래. 그러면 일단 얘를 봤을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건 뭐니? 거의 요놈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놈의 형태도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습니다. 있니? 아니 없어요. 없니? 없어요. 없다고? 있어요. 있다고? 법을 이용해서 아니 그냥 PX를 구할 수 있냐고 내 말은. 그냥 PX는 좀 어려워요. 자, 원래대로라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다가 뭐뭐 집어넣어야 되겠니? VMI 1. 왜냐면 얘가 이상한 놈이야, 잘 몰라. 그럼 얘를 생각하지 않게 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1,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PX와 상관없이 A, B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알고 있잖아. 이 좌변을 전개하면 뭐가 되니? 요 식만 전개하면 x제곱이니까 곱하면 x의 세제곱 몇 x니? 3x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가 되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3창, 2창 나올 수 있니? 전혀 없죠? 그러면 얘 형태는, 자, 얘 자체가 지금 뭐니? 이렇게 하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px를 뭘 곱하고 여기다가 ax 플러스 b를 할 것이냐? 되는지 해보는 거야. 얘가 나오려면 여기 뭐 와야 되니? x가 와야 되네. 그래야 x 세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여기서 나올 수 없지. 여기서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 아예 없으니까. 그럼 여기 숫자가 뭐 와야 돼? 플러스 3이 나와야 되겠네. 됐니? 자, 그러면 1창의 개수를 보는 거야. 2x지. 그러면 여기서는 몇 x? 마이너스 1x지. 그럼 여기가 뭐 해야 돼? 플러스 3. 3x. 됐죠? 그러면 여기는 상수항이 있니? 없지. 그럼 0이야. 여기가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뭐 해야 되니? 3. 플러스 3이 되네.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 비교법이 안 되는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결국 요 놈이 뭐가 될 것이다? px가 되겠네? 그러면 a-b. a-b는 뭐니? 0.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3.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탁 나오는 거야. 물론 수치 대입법도 해볼 만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집어넣어서 할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우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개수 비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 개수 비교를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나 특히나 3차 방정식 갔을 때부터. 괜찮죠? 네. 자, 오늘은 뭐 실전 마무리 숙제도 있고 그것도 있으니까 고난도도 있으니까 진도를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유형 10까지만 나가면 되겠네. 10이요? 와, 진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근데 안 하려는 학생들은 10까지요? 아니에요. 계획 짜고 있었어요. 나한테 너 준호야 이 문제 풀어줘 이렇게 하려고? 네. 그걸 보고 있었어? 네. 그래 네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진짜요? 저 188번부터 아니 내가 그렇게 내 수업 스타일을 몰라? 압니다. 아는 그런 비슷하게 문제 선택은 네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네. 불만이 호준이가 고르는 거에 불만이 있어서 나도 고르고 싶다는 학생이 있으면 준호야라고 얘기를 해줘. 왜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제. 야, 고등학생 되면 이제 노땅인 거야. 진짜요? 이제 조금 어디가 아픈 데가 생기기 시작하고 중학생과 다르게 왜냐면 스터디 카페나 학원이나 항상 찌들려 살아. 운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우리나라가 고등학생들부터 특히 고3은 더 하죠. 선생님 고3 때
와본 학생은 알겠지만 고3들은 막바지에 여름방학 지나고는 학교에 병결이나 이런 걸 많이 내거든? 아파서 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그냥 내가 출근하는 2시부터 10시까지 스터디 카페에 있는 거야. 쌤도 스터디 카페에서 계속 있었잖아. 그럼 10시까지 계속 질문 받는 거야, 그냥 개인 참석으로. 그럼 애가 버티겠니? 어떤 여학생은 몬스터 뚜껑을 2학기 때 모았는데 70 몇 개를 모았던데. 와, 몬스터만 하루에 2개, 많을 때 3개 먹더라. 몬스터 되겠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원장쌤한테 배웠어요, 원장쌤. 원장이 그런 거 안 해, 잘. 그래요? 야, 내가 원장님하고 지낸지, 물론 너희보다는 못할 수도 있겠지. 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학원에. 넌 3년 안 됐잖아. 네. 그럼 내가 더 알고 있네, 씨. 좀 같이 수업했어요. 난 맨날 얘기해. 너희는 안 온 날도 있잖아. 나 매일 얘기하는데. 자,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하기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개수비교법을 했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항등식. 이제 조건이라는 게 뭔가 추가되겠대. 자, 몇 번 할까? 189번으로 갑시다. 149번 알았어. 자, 188번은 밑줄 하나 쳐놔. 요거 밑줄 쳐놔. 얘가 조건이야. 추가된 거야. 그러면 189번을 원했으니까 189번은 어려운 거네. 189번은 얘가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오라는 뜻이거든. 자, 원래대로 만약에 얘들아 요 표현 방법이 만약에 없었대. 그냥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어.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있을 때,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x, y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 요 표현이. 그래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서 저 앞쪽에 개념을 읽어보면 처음에 그게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한 번은 쓱 보고 지나갈게. 40페이지 제일 위에 1번 항등식 초록색 나와 있죠? 네. 거기에 괄호 1번 돼 있지? 네. 거기에 참고 돼 있지? 네. 참고에 x에 대한 항등식을 나타낸다.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x 값에 관계없이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이 4개의 표현이 다 똑같다는 뜻이야.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저 표현 방법이었고 이렇게만 나왔다라고 하면 x가 있는 부분 플러스 y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부분 해가지고 는영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y도 있고 x도 있고 y제곱도 있고 x제곱도 있네, 그치?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x제곱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y제곱이 있는 부분 이렇게까지 원래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조건이 주어진 이유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했던 걸 생각해봐. x, y에 관련된 2개의 식이 있을 때 오늘 몇 시간 잤어? 저요? 오늘도 1시간 잤어? 아니요. 6시간? 참 많이 잤네. 자, x, y에 관한 식이 2개가 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완전한 식이고 한 군데는 미지수가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했던 작업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래? 기억나는 게 혹시 없습니까? 시우야? 나 칭찬해줘. 다 외웠다, 이제. 이름이요? 다른 반 애들 앉은 좌석에 이름 적어놓고 그래서 애들 이름 다 외웠어. 이거부터 바꿔 앉아야겠다. 야, 너희는 안 적었어. 너희는 없어. 왜 너희는 이름 당연히 알잖아. 다른 반은 내가 맡은 지 이제 수업 2번밖에 안 했잖아. 왜냐면 나는 애들하고 친해지려고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야. 왜냐면 시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건영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 질문을 하려고 이름을 외우는 거야. 근데 한 반은 11명이고 여기 꽉 차. 한 반은 10명이고 한 반은 8명이고 너희 다음 전반은 8명이더라. 이제 이름 다 외웠어. 건영 어떻게 해야 되겠니? 식이 2개가 있네? 한쪽에는 완전한 식이고 한쪽에는 미지수가 있는 식이네? 약간 한 문자로 바꿔. 그렇죠.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고등학교 때도 항상 기본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 문자로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x는 y에 관한 블라블라 또는 y는 x에 관한 블라블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니? X는 그렇지. x는으로 한다면 쟤는 x 플러스 1은 양변에 2를 곱해서 2y 플러스 2가 되겠네. 아, 그럼 따라서 x는 2y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어서 모든 x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치워주자, 하니. 멋지지 않냐? 자, 그러면 집어넣을게.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나 집어넣어야 돼. 와, 진짜 어려운 문제 골랐네. 자, A. EY. 2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하고 2y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제곱 하고 플러스 x에 집어넣으면 2y 플러스 2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2c는 0.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y 제곱이 있는 항 플러스 y가 있는 항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항 이렇게 해서 는 0, 는 0, 는 0 이렇게 푸는 게 정답이 되겠네. 맞죠? 이게 정석풀이겠죠? 됐습니까? 네. 네. 다른 거 없나? 그런데 이 정석은 적어놔라. 되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아까 전에도 했듯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은 아무거나 다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우리는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야. 분모에 2가 있으면 x 플러스 2는 뭐가 되는 게 편하겠니? x 플러스 1은 2의 배수가 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x에 1 집어넣으면 좌변이 뭐 되니? 1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1 돼버렸네?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니? 0 되네? 자, 그러면 x에 1을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b 하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다 날라가고 플러스 2c는 0. 아, 안 되네. 그 다음에 x에다가 나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버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이 뭐 되니?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맞나? 맞아요. 맞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사라지죠? 플러스 2c는 0. 아, a, b, c 연립하는 게 더 귀찮다. 요렇게 해도 되는데 문자가 2개면 요렇게 하는 방법이 빠르고 3개면 얘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죠? 또 없나? 3 집어넣으면 1? 아, x에 3 집어넣고 y에 1 집어넣는 것도 싫다. 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 방법으로 전개를 해서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 그지?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한번 해 두시고 답을 구해야 되나? 4y제곱 4a의 y제곱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2y제곱. 더 이상 없죠? 네. 됐죠. 1창 곱해서 2배 4y인데 4a의 y 플러스 2b의 y 플러스 2y 상수항 제곱하면 1 곱하면 a 곱하면 b 그 다음은 플러스 2c. 뭐야, 쟤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니네. 여기서 A 값이 금방 구해지네. 저 A 값은 뭐니? 1. 1. 쭉 집어넣어 보자. B 값은 뭐니? 마 3. 3. 그러면 얘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C 값은?
1 이렇게 나오네. 얘가 더 빠르겠다. 편법을 찾아볼래 했더니 문자가 3개니까 좀 더 귀찮네.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3번 나오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네. 고맙다 하니야 대답해줘서. 씨, 아무도 대답 안 한다? 네. 늦었어. 네. 갖고 노니? 아니요. 오, 네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으로 대우를 해주네? 네. 자, 4번 유형이 시험에 100% 나옵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위에다가 기출 100% 적자. 200. 아, 주제 적지 말고 기출 100% 4번 유형에다가 좀 적자. 자, 하나씩 순서로 가 볼게. 그리고 한 2문제 풀고 나서 내가 요 유형에다가 다시 적는 게 있을 거야. 유형 개념에다가. 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눈에 봤을 때 크게 한번 해본 사람은 아, 저런 게 있었지. 아니면 저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 문자를 봤을 때 전혀 어떤 접근을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숫자를 통해서 직접 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그대로 해줄게. 자, 우리가 봐야 될 때는 얘를 전개하면 6제곱 아래에 있는 게 제곱이니까 x제곱을 6제곱하면 총 몇 차씩이 되는 거니? 12차씩. 그러면 12차부터 상수항까지 총 몇 개의 항이 나오는 거니? 13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개고 요거까지 해서 상수항이 나오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거는 얘네들이 의미하는 게 뭐니? 개수. 그렇지! 문자 앞에 붙어 있는 거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그 개수들 중에 몇 번째, 짝수 번째 개수들만 난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수 밑에 있는 문자가 뭔지를 판단해야 돼. 다 뭐니? x라는 게 이렇게 들어갔지. 그러면 첫 번째 작업으로 같이 적자.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밑을 1로 만드는 게 중요해. 자, 좌변에 1을 집어넣으면 뭐 어떤 숫자가 되니?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되지? 네.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2의 6제곱과 똑같네? 2의 6제곱은 얼마입니까? 66. 아니지, 64. 64.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요 x에도 다 1을 집어넣겠네? 1을 몇 제곱해도 항상 뭐가 되는 거니? 1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a의 12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니? 자, 요거는 0부터 12까지 총 13개의 개수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야. 좌변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64. 똑같이 마이너스 2의 64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6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얘도 64가 되겠네, 그지? 자, 그런데 a0는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마이너스 a1이 되지. 근데 마이너스 1을 짝수 지수 아래쪽에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홀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짝수 지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플러스 1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요거 됐고, 짝수니까 플러스 A2, 그 다음에 A3은 홀수니까 마이너스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얘는 짝수니까 플러스 A의 12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에 관련된 식, 두 번째 풀이에 관련된 식,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좀 생각해보자.
이것들 중에 짝수만 구하고 싶대. 그럼 이 우변을 어떤 연산을 해야 짝수만 남고 홀수는 사라지니? 그렇지. 얘 두 식을 더하면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홀수는 없어지지. 근데 짝수들이 다 몇 개씩인디? 두 개씩 있지. 자, 그래서 항상 법칙이야. 다른 문제도 다 똑같아. 짝수에 있는 항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A0, A2부터 해서 A12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변은 해결이 됐지. 우변은 얘가 나왔어. 그럼 좌변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얼마야? 64가 되겠네, 그지? 128 나누기 2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십니까? 처음으로 2단원 와서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가 이 4번 유형. 1단원에서는 몇 번 유형이냐면 14번 유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2단원은 4번 유형이 어려워. 자, 그런데 한 가지 번외편으로 넘기지 말고 네.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하고 싶대. A1 플러스 A3 플러스 쭉 가서 나는 A의 11까지를 원하고 싶다. 홀수만 구하고 싶네?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해야 되니? 그렇지. 빼면 홀수가 몇 개씩? 두 개씩. 아, 그러면 홀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뺀 다음에 나누기 2하면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이 나오겠다라고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 우변도, 좌변도 여기서 요거 빼서 나누기 2하면 뭐가 되니? 아, 그러면 얘는 결국 0이구나.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짝수만 구할 때, 홀수만 구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번외편으로 많이 구하는 것들이 여기까지만 구하고 싶대. 짝수 중에서도 A0는 생각하고 싶지 않대. A0를 구할 수 있겠니? 그렇지. 왜? X에 0 집어넣으면 싹 사라지지. X에 0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겠네, 그치? 그럼 여기는 A0만 남고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니? 그러면 우리가 구한 거에서 1을 빼버리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제일 낮은 차수의 A0 구할 수 있죠? 짝수 구하는 거 했죠? 홀수 구하는 거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높은 차수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만 하시오라는 문제도 또 나와. 가장 높은 X12제곱의 개수는 뭘까요? 좌변을 전개했을 때 X12제곱의 개수가 뭐겠니? 1. 그래. X12제곱 개수는 얘를 6제곱 했을 때밖에 못 나와. 다른 건 절대로 안 나와. 그래서 X12제곱의 개수 얘는 1이다. 이것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서는 총 5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개수의 총합, 짝수들의 개수, 홀수들의 개수, 상수항, 최고차항, 이렇게 5개 종류밖에 없어. 그 말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잘 봐. 한 문제 더 할 거야. 졸업 참어. 다 됐어. 순간이 휴대폰 챙겼니? 네. 잘 봐. 우리가 구하는 게 일단 뭐니? 연속하는 숫자. 여태까지 우리가 짝수, 개수, 홀수, 개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개수.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지. 그럼 좌변을 봤을 때 x에 뭐 집어넣으면 밑에 게 되겠니?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안에 거는 2. 2의 5제곱은? 그래서 얘는 32가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푼 거 가지고 너희가 풀 수 있는 거는 195번까지 풀 수 있어. 196, 197, 198 풀지 마라. 195번까지만 숙제로 갈게. 괜찮으시죠?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고생들 했고 정리를 합시다. 6시간보다 조금 더 자야 되겠다.